네, 우리 97번 변동원가 자료입니다. 12월 총 매출액은 얼마인가? 판매 가격, 변동원가, 고정원가, 총 고정원가 나오고 있고요. 자, 우리 변동원가 계산 방식의 로직인데 뭐 CVP 방식으로 풀어도 무방합니다. 자, 이 시기에 그대로 넣어 보겠습니다. 단위당 판매 가격 9,000, 단위당 변동원가 4,700, 발생한 총 고정원가 215만원. 자, 이때 영업이익이 10,075만원이고요. 1,075만원. 자, 시가나 미주산하니까 우리 Q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Q는 3,000이 나오죠. 자, Q가 3,000이라 총 매출액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총 매출액 P 곱하기 Q. 투입하면 2,700이 나오고요. 정답 3번입니다. 98번 변동원가 계산 유용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1번 변동원가 계산은 이익이 생산량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1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2번 공통 부분의 고정원가를 사업부나 제품별로 배분하지 않으므로 우리 변동원가 계산은 고정제조원자 원가를 발생 즉시 전 금액을 기간원가 처리합니다. 그래서 사업부별, 제품별 의사결정 문제 왜곡 처리하지 않습니다. 3번 변동원가 계산을 방식으로 쓰게 되면 우리 관리회계, 특히 CVP, 원가조업도 이익에 관한 자료를 얻는데 유용합니다. 4번 특히 우리 변동원가 계산은 원가통제와 성과평가 목적으로도 사용하죠. 그래서 우리 관리회계에서는 공원이익, 손익 계산법으로 접근을 합니다. 정답 1번입니다. 99번 초변동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1번 초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은 단위당 현금 창출 공원이익의 판매 수량을 곱하고 즉 직접 재료원가만 매출원가에 포함시키고 나머지 전부 직접 노무, 변동제조, 고정제조, 판매관리비 전부 다 운영비용으로 처리합니다. 2번 제조원자원가를 포함한 혼합원가를 임의로 고정원가와 변동원가로 구분해야 하므로 혼합원가의 주관적 구분이 필요하다. 초변동원가는 구분할 필요가 없죠. 직접 재료원가 빼고 나머지 전부 다 운영비용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런 임의적 구분 필요가 없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초변동원가 계산은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이익이 감소가 됩니다. 우리 전부원가 계산하고 반대가 되죠.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전부원가 계산은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이익이 증가되고요. 초변동원가 계산은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이익이 감소가 됩니다. 4번 초변동원가, 변동원가, 원가 회피 개념의 기초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100번 전부원가 계산과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순이익을 비교한 자료이다. 전부원가 계산이 영업이익이 변동원가 계산에 비해 만원만큼 많다면 생산량은 몇 개인가? 자, 문제 100번입니다. 자,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 플러스 마이너스 기초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 원자원가 더하기 기말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 원자원가 하게 되면 전부원가에 의한 영업이익이 산정이 됩니다. 자,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 금액이 플러스 만원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기초 재고는 없고요. 월초 재고는 없고요. 여기는 제로고요. 자, 그러면 기말 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 원가가 만원이 된다는 거죠. 자, 생산량, 판매량 1000개,
판매단가, 고정 제조원가, 단위당 변동 제조원가, 고정 판매관리비, 단위당 변동 판매관리비 자라고 나와 있고요. 자, 생산량만 구하면 되겠죠. 생산량. 기초재고. 자, 기초재고. 기말재고. 기말재고 수량. 곱하기 단위당 고정제조원가. 이 숫자가 10,000원이 산정이 됩니다. 10,000원이 산정이 됩니다. 자, 판매량 1000개, 생산량 X고요. 그래서 기말재고 수량만 구하면 단기 생산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판매단가 있고요. 고정 제조원가, 총 고정 제조원가가 30,000원입니다. 자, 단기에 발생된 총 고정 제조원가 총 30,000원이고요. 자, 이 중에 우리가 비례식으로 구할 수 있겠죠. 비례식으로. 자, 이 중에 20,000원은 단기에 판매가 되었고요. 판매가 돼서 매출원가로 갔고요. 자, 10,000원은 기말 재고에 포함됐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기초 재고 놓고요. 전부원가 영업이익이 변동원가에 비해 10,000원이 많다면, 자, 그럼 단위당 고정제조원가분가, 단위당 고정제조원가분가. 자, 그래서 우리 우선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총 매출액이 있고요. 1,000개 곱하기, 자, 1,000개 곱하기 판매단가 100. 그래서 100,000원이고요. 총 매출액, 총 변동비, 자, 총 고정비 해서 영업이익이 나오죠. 자, 총 변동비는 변동 제조원가 30. 자, 판매량 1,000개 곱하기 변동 제조원가 30. 1,000개 곱하기 변동 판매관리비 20. 자, 총 고정비 30,000원 더하기 15,000원. 고정 제조원가분가 30,000원, 고정 판매관리비 15,000원. 자, 이렇게 하면 우리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100,000원 빼기 50,000원 빼기 45,000원, 5,000원 나오죠. 자, 그러면 우리 전부원가에 의한 이익이 15,000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식에서 우리 이런 자료를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전부원가에 의한 이익 총 매출액 100,000원이고요. 자, 매출원가 자, 기초 재고는 없고요. 우선 단기 판매된 것만 해보겠습니다. 단기 판매된 것만 구하면 되겠죠. 단기 판매된 거 1,000개 곱하기 30. 자, 더하기 1,000개 곱하기 단위당 고정제조원가분가. 이렇게 해서 매출원가 나올 거고요. 판매된 것만 매출원가 됐으니까. 그 다음 총 판매관리비. 자, 판가비는 1,000개 곱하기 변동 판매관리비 20.
판매관리비 15,000. 이렇게 해서 영업이익이 우리 15,000이 나오죠. 이 자료에서 단위당 고정제조원자본가를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단위당 고정제조원자본가. 자, 단위당 고정제조원가를 구하면 20이 나올 겁니다. 20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판매된 거에 대한 매출원가. 판매된 건 매출원가. 실제 우리가 약식으로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판매된 게 1000개잖아요. 그렇죠. 1000개에 대한 단위당 고정제조원자본가. 이렇게 곱하면 2만 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도 바로 구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한번 전체를 풀어봤습니다. 자, 20 하면 10만 원에서 5만 원 빼고요. 3만 5천 원 빼면 15,000 나올 겁니다. 이 시를 통해서 단위당 고정제조원자본가 구할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약식으로 풀면 됩니다. 판매된 거에 대한 매출원가, 기말재고에 대한 판매된 거에 대한 고정제조원자본가, 기말재고에 대한 고정제조원자본가. 따라서 1000개가 판매되었으니까 단위당 고정제조원가를 구할 수 있을 것이고요. 20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 구했죠? 네, 20이고요. 그럼 기말 재고 수량이 500개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럼 총 생산량이 1,500개가 돼야 되겠죠. 1,500개. 자, 문제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다 풀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약식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약식으로. 실제 변동원가에 의한 손익계산서 해서 변동원가의 이익 구하고 전부원가의 이익 구하고 전부원가 손익계산서를 구해서 단위당 고정제조원가가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가 이 기말 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원가가 만 원이니까 그러면 반대로 단기 판매된 거에 대한 고정제조원가는 2만 원을 구할 수 있고요. 단위당 고정제조원가는 동일하니까 즉 2대 1이겠죠. 그러면 1000개 판매되고 500개가 기말 재고로 했다는 건 똑같습니다. 500개 기말 재고. 단위당 고정제조원가는 동일하니까 이렇게 해서 만 원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2대 1의 비율입니다. 2대 1의 비율. 정답 4번입니다. 101번. 활동기준 원가 계산에 대한 장점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1번. 제조원자본가를 활동을 기준으로 배부함으로써 정확한 원가 계산이 되고요. 2번. 다만 이제 활동기준 원가 계산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걸립니다. 제조활동을 전부 다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활동 분석과 원가 동일의 파악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알고는 있었지만 실행을 못한 이유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걸리는데 최근에는 정보통신의 발달로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활동기준 원가 계산이 보편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3번. 활동을 분석하고 원가 동일 파악하는 과정 속에 왜 원가가 많이 발생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4번. 효율성 향상시키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02번. 고저점법에 의한 제조간접원가 추정인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세요. 간단합니다. 우리 과거 중학교 때 이렇게 구하죠. 최저점 하나 구하고요. 최고점 구해서 y 꼴 axb를 구하는 겁니다. 총 비용은 이게 기울기죠. 변동제조원자본 기울기. 그다음 y 절편 고정비고요. 그래서 최저점이 400시간에 7만원. 400시간에 7만원이고요. 그 다음 600시간에 9만원입니다. 자, x가 400시간일 때 y는 7만원. x가 600시간일 때 y는 9만원. 이렇게 해서 식 두 개, 미지수 두 개, a와 b를 구하는 거죠. 자, 7만원
A 400 더하기 B가 되고요. 곱하기 9만원 A 곱하기 600 더하기 B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식 두 개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식 두 개를 구해서 A와 변동제조원자분과 단위당 변동제조원자분과 그 다음에 총고정비 Y절편 A와 B를 구하면 이 원가함수를 추정이 되죠. 원가함수가 나옵니다. 이럴 때 5월 예상 시간이 700시간이라면 Y가 얼마일까? 단순 계산입니다. 자, 103번. 갈로안에 들어갈 수량으로 가장 옳은 것. 세금은 없는 거로 가정하고요. 자, CVP 분석인데 조금 말로 풀어놨습니다. 말로 풀어놨고요. 그래서 목표이익 1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며 손익분기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몇 개 생산 판매되는가. CVP는 재고는 없으니까 생산량이 꼬로 판매량입니다. 즉 몇 개 판매되는가. 손익분기점 달성하기 위해서. 저러고요. 자, 단위당 판매 가격 5천. 단위당 변동원가 3천. 총 고정비 2억이고요. 자, Q를 구합니다. 2억 나누기 2,000Q죠. 나누기 2,000. Q는 10만 개가 됩니다. 정답 3번입니다. 104번.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50만원이고요. 공원이익률은 40%입니다. 3일이 10만원의 영업이익을 얻고자 달성한다면 매출액은 얼마야 되는가? 자, 우리가 식이 두 가지가 있죠. 총매출액 곱하기 공원이익률 빼기 고정비. 자, 이게 식이고요. P 곱하기 Q 빼기 V 곱하기 Q 총 고정비는 이익입니다. 그래서 매출액 자료가 나왔으니까 위의 식을 이용하면 될 겁니다. 자, 총 매출액 50만 원일 때 공원이익률이 40%고요. 이때 고정비는 얼마인지 모르는데 손익분기점 매출액이죠.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50만 원이니까 50만 원일 때 이게 제로이다. 여기서 FC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총 고정비는 20만 원대입니다. 그리고 식을 구할 수 있죠. S 곱하기 공원이익률 0.4 빼기 20만 원은 이익입니다. 자, 10만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려면 총 매출액은 얼마일까? 30만 원 나누기 0.4 총 매출은 75만 원입니다. 목표이익을 얻기 위한 매출액. 자, 원래 식이 S 빼기 공원이익률 빼기 고정비는 이익인데, 자, 총 매출액이 있고요. 이 자료 나와 있습니다. 목표이익 자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정비를 모르니까 위에 손익분기점 매출액 자료를 바탕으로 총 고정비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목표이익 10만 원 얻기 위한 총 매출액은 얼마일까? 105번. 조업도 변동에 따라 작성되는 예산을 우리 변동예산이라고 부르죠. 106번. 체금액에 근거한 성과보고서 옳은 것. 1번. 통제 가능 원가, 실제 발생액과 예산 차이를 포함시키는 게 바람직합니다. 2번. 예외 의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예산과 실적 차이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관리자에게 당연히 전달해야 되죠. 4번. 통제 가능 원가와 통제 불능 원가는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제 가능 원가만 성과 평가할 때 반영을 해야 됩니다.
정답 2번입니다. 107번. 책임회계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 1번. 책임 중심점이란 경영관리자가 특정 활동에 대해 통제할 책임을 지는 조직의 부분을 말합니다. 2번. 책임 중심점은 책임의 성격, 책임 범위에 따라 원가 중심점, 수익 중심점, 이익 중심점, 투자 중심점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3번. 수익 중심점은 매출액에 대해서만 통제 책임을 주는 책임 중심점입니다. 그래서 최종 산출물인 제품, 서비스의 판매 수익에 일차적인 책임을 집니다. 4번. 원가 중심점은 특정 원가 발생에 책임을 지는 건데 판매 부서가 아니고요. 생산 부서죠. 정답 4번입니다. 108번. 투자 수익률과 잔여익으로 가장 옳은 것. 최저 필수 수익률은 4%로 가정했습니다. 자, A 사업부, B 사업부가 있는데 정답만 같이 해볼게요. 자, 정답은 3번인데 정답만 해보겠습니다. 단순 계산이니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잔여익 A 사업부. 일단 영업이익 20억에서 빼기 투자 중심점 평균 영업자산 100억 곱하기 최저 필수 수익률 4%. B 사업부 영업이익 35억 빼기 평균 영업자산 200억 더하기 4%. 자, 100억의 4%가 4억이죠. 16억이고요. 35억이 8억입니다. 27억이 나옵니다. 잔여익은 16억과 27억. 정답 3번입니다. 투자 수익률 여러분 해보시고요. 109번. 용산사업부의 경제적 부가가치입니다. 용산사업부의 경제적 부가가치. 자, 우선 경제적 부가가치 세후 영업이익인데 영업이익이 만원이고요. 법인세를 반영해야 됩니다. 1 빼기 자, 법인세는 없는 거니까 이게 그대로 되겠죠. 그 다음에 투자 중심점 투하 자본을 구해야 됩니다. 곱하기 가중평균 자본 비용. 자, 투하 자본, 가중평균 자본 비용. 총 투하 자본은 전액 총자산, 정액 영업자산이고요. 여기서 무이자 부채는 뺍니다. 투하 자본은 8만원 되겠죠. 10만원에서 2만원 뺍니다. 매입 채무 뺍니다. 자, 가중평균 자본 비용. 자, 5%인 타인 자본 비용이 있고요. 법인세가 없기 때문에 절세 효과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 8만원. 그 다음에 12만원. 그래서 8만원이고요. 타인 자본 비용. 더하기 자기 자본 비용이 15%. 가중평균이니까 전체 비율대로 구합니다. 8만원 더하기 12만원. 12만원. (10) 1%가 나옵니다. 네, 1200이 나오죠. 경제적 부가가치 1200이 나옵니다. 정답 2번이고요. 자, 110번. 복사기를 판매합니다. 복사기 시장 규모가 8만 대로 예측했으나 실제 시장 규모는 7만 대로 집계됐고요. 예산 판매량이 8,000대, 단위당 공헌이익이 50원, 실제 판매량은 8,400대이고요. 단위당 실제 공헌이익은 40원입니다. 3일의 시장 점유율 차이. 자, 우리가 제품의 종류 두 가지 있으면 예산 단위당 평균 공헌이익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실제 단위당 공훈이익을 그대로 투입하시면 되고요. 자, 110번. 실제 규모 곱하기 실제 점유율. 실제 규모 곱하기 예산 점유율. 예산 규모 곱하기 예산 점유율. 자, 8만 대. 예상균 8만 대. 여기다가 단위당 공훈이익 곱하면 되고요. 자, 실제 규모 7만 대. 자, 실제 점유율은 실제 규모분의 실제 판매량 8,400대고요. 자, 예산 점유율은 8만 대 곱하기 예산 판매량 8,000대. 10%죠. 예산 단위당 공훈이익은 50원이고요. 자, 예산 점유율 10%, 50이고요. 실제 점유율 자, 12% 곱하기 50입니다. 42만 원입니다. 42만 원. $35만 원이고요. $40만 원입니다. 자, 우리 시장 점유율 차이 플러스 7만 원이고요. 부호가 플러스니까 불리한 차이입니다. 부호가 플러스니까 유리한 차이죠. 생산 파트가 아니고 매출 파트니까 부호가 플러스면 유리한 차이. 정답 1번입니다. 111번. 투자 중심점 성과평가 옳지 않은 것. 투자 중심점은 원가 수익뿐만 아니라 투자 의사결정에서 책임지는 투자한 금액의 활용도까지 책임지는 가장 포괄적인 방식입니다. 2번. 잔여이익은 투자 규모가 서로 다른 투자 중심점의 성과를 상호 비교하기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아니죠. 2번은 투자 수익률법입니다. 3번. 투자 중심점은 투자 수익률법, 잔여이익법, 경제적 부가치가 적용이 됩니다. 4번. 투자 수익률법을 하면 준최적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사업부에서는 최적이익인데 기업 전체의 이익 극대화가 되지 않는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투자 수익률법은 성과평가의 장점이 있지만 투자 의사결정, 기업 전체 의사결정에는 잔여이익법이 장점이 있습니다. 결론은 둘 다 써야 됩니다. 112번. 자, 특별 주문 수락입니다. 자, 정분 수익. 자, 현재 3만 단위를 사겠다고 특별 주문했습니다. 근데 최대 생산 영역이 7만 단위죠. 이거 수락하면 회사에서는 기존 판매량 10,000개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정분 수익. 자, 3만 원 곱하기 개당 9원, 90원. 자, 근데 기존 판매량을 줄여야 되죠. 10,000개. 기존 판매에 대한 판매 단가 100. 여기가 정분 수익이고요.
170입니다. 자, 정분 비용. 특별한 말 없으면 고정 비용은 변하지 않는 거로 가정합니다. 자, 변동원가 60. 3만 개 곱하기 60. 네, 기존 10,000개를 줄여야 되죠. 자, 특별한 말 없으면 자료 그대로 이용합니다. (120만 원이고요) 정분 수익에서 정분 비용을 빼면 플러스 50만 원 되겠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50만 원 증가. 자, 정분 수익. 기회비용이 있으니까 비기회비용 고려. 정분 비용, 기회비용이 있으니까 기회비용 고려. 자료에 있는 자료만 이용하시면 됩니다. 113번. 자, 관련 원가. 자, 현재 흠집이 있는 제품 4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흠집 없는 정상적인 제품의 판매 가격은 300원이다. 자, A 제품의 생산은 단위당 변동 제조원가 80원과 단위당 고정 제조원가 20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흠집이 있는 제품 A를 외부의 단위당 150원에 처분하려면 단위당 판매관리비가 15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자, 이 의사결정에 고려될 관련 원가로 가장 옳은 것. 자, 흠집이 있는 제품 A를 외부에 150원에 판매하려면 추가적인 판매관리비가 15원이 소요될 거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150원에 판매하려면 단위당 판매관리비가 15원 추가적으로 소요된다는 거죠. 그래서 관련 원가는 단위당 판매관리비 15원이 관련 원가가 됩니다. 정산 판매 가격이 300원 관련 없고요. 이미 과거에 발생한 변동 제조원가 80원과 고정 제조원가 20원은 미래 의사결정에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미래 의사결정에 관련 있는 그런 원가는 판매관리비가 됩니다. 좀 더 적합하게 문제를 만들려면 단위당 판매관리비가 15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이런 표현이 있으면 좀 더 완벽한 문제인데 여러분들 이제 추정해서 문제를 푸셔야 되겠습니다. 114번. 자, 관련 항목인데 핵심만 볼게요. 우리 고정원가는 관련 원가가 아니죠. 그래서 1번의 고정원가, 3번의 고정원가, 4번의 고정원가 전부 다 비관련 원가입니다. 그래서 관련 항목은 특별주문가, 단위당 변동원가, 특별주문 처리비용, 기존 판매량 감소분의 공원이익 이 세 가지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115번. 진부화된 제품 500단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제품의 제조원가는 20만 원입니다. 3일은 이 제품을 제품 단위당 300원에 즉시 처분할 수 있고 10만 원의 비용을 추가로 투입하여 제품 700원에 판매할 수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직관적으로 그냥 해볼게요. 뭐 정분 수익, 정분 비용 해도 되는데 10만 원 추가하면 얼마 더 비싸게 팔 수 있죠? 400원 더 비싸게 팔 수 있죠. 400원. 그러면 400원 곱하기 500개니까 20만 원입니다. 10만 원 더 추가하면 20만 원 더 비싸게 팔 수 있잖아요. 10만 원 추가하면 20만 원 더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에 개조하여 파는 것이 그대로 처분하는 것보다 10만 원만큼 유리합니다. 그냥 팔면 300원, 개조하면 700원, 단위당 400원만큼 더 비싸게 팔 수 있습니다. 500개 곱하기 단위당 400원만큼. 20만 원 더 버는 거죠. 근데 20만 원 더 벌기 위해서 추가 10만 원이 소요되니까 10만 원만큼 유리합니다. 자, 우리 순 현재 가치 116번입니다. 내용연수 3년인 기계장치에 투자고요. 구입하면 1년째 600만원, 2년째 500만원, 3년째 400만원의 현금 지출 운영비를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회사의 최저 필수익률은 12%고요. 자본 비용이 12%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기계장치에 한 투자액의 현재 가치는 1,000만 원이고요. 순 현재 가치는 얼마인가?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빼기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자, 현금 유출 현재 가치는 1000만 원이고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를 구해 볼게요. 자, S 빼기 O라고 가정하시면 됩니다. 법인세 비용 이런 게 없기 때문에 S 빼기 O 곱하기 1 빼기 T 플러스 DT, 즉 T가 없기 때문에 S 빼기 O밖에 없죠. 법인세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 뭐 고려하지 않으면 결론은 S 빼기 5만 원입니다. 그래서 1년차 S 빼기 5가 600만 원. 현가, 현금 현가 0.9 더하기 2년차 500만 원. 자, 2년차의 현가 0.8. 3년차의 현가 400만 원. 0.7입니다. $1220만 원이고요. 따라서 NPV는 220만 원. 정답 3번입니다. 117번. 자, 8개월 전에 기계장치 400만 원 구입했고요. 더 이상 판매할 수 없습니다. 수리비용 150만 원 들어서 250만 원 판매할 수 있는데 또는 현재 상태로 거래처에 200만 원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당연히 이제 의사결정할 때는 현재대로 파는 게 더 유리하죠. 수리 150 들어서 250만 원 판매하면 결론은 오히려 더 손해니까. 자, 매물원가는 이미 과거에 발생한 최초 투자 금액 400만 원은 미래 의사결정에 전혀 관계없습니다. 매물원가 400만 원. 자, 118번입니다. 두 개 사업부 있고요. A 사업부는 부품 값을 생산해 외부에 판매하거나 B 사업부에 내부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자, 내부 대체한다면 회사 전체이익이 얼만큼 증가 감소하겠는가. 회사 전체의 관점이니까 우리 대체 가격을 봐야 되겠죠. 이런 모양이 나오는지 이런 모양이 나오는지. 이런 모양이 나오면 대체하면 오히려 손실이고요. 이런 모양이 나올 때만 대체하는 게 이익이죠. 자, 외부 특별한 점 없이 B사업부는 470이 최대 대체 가격이고요. 최소 대체 가격은 단위당 정분 지출원가 250 더하기 기회비용 있죠. 자, 기회비용 외부 수요량이 18,000개. 자, 근데 최대 생산 능력이 2만 개니까 2,000개 대체해도 기회 원가는 없는 거네요. 이렇게 되겠죠. 기회 원가는 없습니다. 최대 생산 능력이 2만 개, 외부 수요량이 18,000개. 따라서 2,000개 대체하더라도 외부 판매하는 걸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개 차익이 단위당 이익입니다. 자, 170이 되겠죠. 170. 두 개 차익이 회사 전체 이익입니다. 220이네요. 220. 내부 대체하면 단위당 220만큼 회사 전체 이익이 증가가 됩니다. 자, 기회원가 없기 때문에 단위당 정분 지출원가, 변동원가가 최소 대체 가격. 다음에 지출 가능 원가 정보가 없으니까 최대 대체 가격은 외부 구입가. 모양이 이렇게 나오니까 대체하는 게 무조건 이 차익만큼 유리합니다. 정답 3번입니다. 자, 119번. 단기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초기 시장 가격 결정이고요. 특히 제품 탄력성이 낮고 시장에 제품진이 한정되어 있는 명품 상층 흡수 가격입니다. 오히려 비싸게 출시하는 겁니다. 120번. 수명주기 원가 계산의 유용성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 자, 1번에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고요. 2번에 제조 단계 이전부터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원가 절감을 위해서 기울여야 되고요. 3번, 가치 사슬 단계에서 각각 비율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상호관계 파악이 가능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단기 성과가 아니고요. 장기적인 측면을 강조합니다. 120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022년 3월 재경관리사 기출문제 원가관리에게 풀이 모두 마치겠습니다.